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가 꼭 절망만은 아니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결심을 바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지혁은 단상 위에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에게 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던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침묵처럼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원고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 맞는 멘트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말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장례의 정적은 하객들의 속삭임으로 바뀌었고 속삭임은 곧 술렁임이 되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이상철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들의 비혼주의를 고집처럼만 여기며 때로는 답답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택한 길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장면보다도 참담했습니다. 체면을 잃는 일보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객들에게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옥래는 손주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억지로 묶는다고 되는 줄 아나. 그 말은 체념이었지만 동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진리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식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함은 강인함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여전히 진실을 알기 위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해명이 결국 누군가를 더 깊게 다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하객석에 앉아 이복 차림의 이지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축의금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 적힌 축하합니다. 네 글자가 유난히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끝났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수년 동안 믿어왔던 선배 이지혁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비혼주의자지만 진심은 따뜻한 사람,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단상으로 뛰어올려 친구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 눈빛을 읽은 박성재는 망설이다가 결국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받아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먼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하겠어. 박성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친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과 친구를 대신해 나서고 싶다는 충동이 부딪혔지만 결국 그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하늘건설 본가. 이미 소식은 번개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아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돼? 보아의 아버지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격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사람 때문이지. 그 사람에게 간 거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보아는 이미 휴대폰을 꺼둔 채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만들어준 금속 팔찌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지나온 세월을 붙잡아두는 족쇄이자 숨쉴 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아가. 내 자리는 거기 아니야. 창고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보아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만은 여기 있을래요.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렀던 진심이 드디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이씨 가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상철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김다정은 두 손을 맞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형을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침묵을 깨려 애써 농담을 꺼냈습니다. 형,
이런 날은 그냥 밥 먹는 게 답이에요. 그 농담은 웃음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잠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조옥래는 뒷좌석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억지로 맞추면 부러지는 거다. 그 말은 차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지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예복, 잘 어울리네요. 선배답게. 이지혁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짧게, 훨씬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상처만 늘어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무언의 인사이자 한 시절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였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또다시 불길한 그림자와 마주쳤습니다. 정기사가 급히 몸을 막아섰지만 순식간에 가격당했습니다. 영란은 비명을 내지르기도 전에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영라씨. 그 목소리는 그녀의 의식을 빼앗아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성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야, 괜찮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딸의 두려움 속에서 오래된 비밀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형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CCTV에 찍힌 사람 아는 분입니까? 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이 나서 말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고성이는 형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당분간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눈빛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지혁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빈 페이지에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지은호는 인테리어 스케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설계할 수 없지만 위로는 설계할 수 있어. 박성재는 강가를 거닐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을까? 박영란은 병실 천장 아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정보하는 창고에서 팔찌를 햇빛에 비춰보며 속삭였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숨 쉬고 싶었어. 다음 날 하늘건설은 신부의 건강 문제로 결혼을 연기한다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조건 결혼이 깨진 거다. 비혼주의 신랑이 도망친 거다. 신부가 과거 연인에게 돌아간 거다. 사람들의 추측은 사실과 빗나갔지만 동시에 모두 일부분은 닿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에 남은 보아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은 못 돌아가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공업단지 창고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조각. 낡은 용접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군. 그 말은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